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슈퍼블랙입니다. 엘사입니다. 저희 게스트가 저희 영상 촬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힘내서 용기를 내서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우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팟캐스트라고. 영광이죠. 우리 오신 게스트분은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말을 해요. 마음의 준비하고 왔어.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사람 처음 좋은데 봤는데. 좋은데 자기소개 부탁해. 나는 이제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소아과 전공의로 근무를 했었고, 졸국을 딱 1년 앞둔, 쉽게 말하면 말년병장일 때 이 사태가 터져서 사직을 결정하게 된 사직 전공이야. 반가워. 네, 와줘서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병원에 살다 보니까 이제 또래 친구, 다른 직업을 가진 또래 친구들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맞아, 이렇게 그럴 것 만날 같아.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다들 그렇겠지만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 풀이 약간 다들 이제 이 나이 되면 좁아지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이제 어렵게 모셔온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핫한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뭐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지금 핫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핫하다고 표현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약간 나라를 무겁긴 지우는 하지. 거는. 핫하다라고 하긴 조금 어. 무겁긴 한데 뭐 오늘 좀 그래도 라이트하게 이야기해볼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아 그랬구나. 아니 장난이고. 오늘은 사실 오늘의 방송의 목적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해본 방송이고, 우선 지금 진행을 하는 안느인 나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나는. 그나마 좀 언론과 기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도 정확하게 알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어. 너무 오래됐지 또 지금 이 일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뭘로 촉발됐는지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만 왜 지금까지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 가지고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약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반년이 넘었으니까. 그치.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국민으로서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 하는 나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국민으로서 병원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과 직결된 장소잖아 거기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누리게 돼야 되는,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내 의견을 갖기 전에 조금 탐색해보고 어떤 일인지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정도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러려면 현재 당연히 그 사태 속에 계시는 분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에 대해 엔서가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막 우리가 한쪽 편을 막 들거나 뭔가 싸우려고 만드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책상 반으로 쪼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우리 막 안 보고 이럴 거 아니잖아. 계속 방송할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벽은 내려두고 조금 캄다운된 상태에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준비한 방송이고,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방송에서는 예명 있어? 소아과 할까? 그냥 소아과라고 악과라고 부를까? 악과라고 하자. 소아는 좀 이상하고 악과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우선은 대충 지금 발생한 일을 진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정부 시대지 지금. 2024년 2월에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한 거야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나서 의사 및 의대생들이 반대 집단 행동에 나선 사건이다. 그래서 반년이 많이 넘었어. 2024년 2월 1일부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한 7개월이 벌써 넘었고, 그래서 어떤 식의 반대 집단 행동이 이제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현장 이탈, 사직, 임용 포기, 계약 포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학, 소송, 단식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반대 집단 행동에 나섰고, 우선 이게 많이 집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사단체, 의사와 의대생들의 이런 단체가 이렇게까지 역사상 다 같이 집결돼서
반대 행동을 꽤나 강경하고 긴 시간 동안 나간 적이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이게 아무래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도 사실 의료 서비스라는 게 국민의 이런 안위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치.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빨리 포기한 경우들이 많았지, 지금까지도. 그치. 음. 그래서 아마 전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분명히 지금 많은 상태인 것 같고, 사실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라서 조금 더 우리도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조심스럽다고 피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국민들 모두 들여다보고 두 양극은 어떤 이유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걸까?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작가님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의사에게 직접 듣는 사건 개요는 또 어떨지, 지금 딱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2020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 그때는 공공의대 사건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 창궐을 하던 시기라 의료계도 정부도 일단은 사람들이 더 우선이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합의문을 쓰고 사태를 종결지었어. 내 기억엔 2달 정도 그런 행동이 이어졌다가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사실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 의대 증언에 대한 것은 계속 주제가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어. 그러다가 12월쯤 증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언을 할 건가에 대한 더 논의가 있겠지라고 사실은 다들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2월 6일에 갑자기 이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고 그거를 1시간 안에 결정을 지어서 땅땅땅 하고 기자들한테 공표를 했어. 약간 통보한 느낌인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증언에 대해서는 협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들도 있었어. 증언을 한 명도 못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야. 의료계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할 건지를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 한 명은 반드시 그 건보료를 타서 우리가 공공재를 나눠 쓰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그거가 이제 서로 상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000명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전공이나 인턴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삶을 더 오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거 맞아? 이거 정말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진짜로 이건 좀 잠깐 멈추고 나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걸로 파업이 아닌 사직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게 좀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갈등의 초기에 서로가 잘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는 이제 그런 전공인들이나 인턴을 상대로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지. 회사에다 사직서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이제 범죄 집단과 같은 약간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공의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지만 이것과 함께 발표된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정책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직을 하고 멈춰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이유도 사실 두 집단이 서로 대화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약간은 감정적인 문제로 좀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첫 번째로는 일단 논의 과정이 없이 발표가 된 것도 문제였는데 두 번째로는 그 수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였던 그렇지. 게 이제 그냥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조금 뜯어봐야 되는 게 이제 사건 개요 안에서는 2가지인 것 같아. 의대 증원의 의미.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라는 게 의대생을 더 뽑겠다는 거지, 2,000명을. 지금은 뭐 몇만 명을 뽑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2,000을 하겠다. 기존 숫자와 추가된 숫자가 갖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2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사실 질문할 것들이 좀 있잖아.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차분하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하면 어떨까 싶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의대 증원.
이제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어. 지금은 딱 이렇게만 보면은 의미가 없고 무슨 가치가 안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보이는 가치와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의사인 악과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2,000이라는 숫자는 왜 충격적이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일단 이 정책을 시작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목적은 필수 의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의 붕괴가 가까워져 왔고, 특히 서울이나 도심에는 병원들이 많지만 지역 의료에는 빈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으면 경쟁에 밀린 사람들이 그런 과를 갈 거라는 소위 낙수 효과를 사실 들이밀었어. 네, 이거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지. 사실 내가 악과를 소아과를 선택한 게 내가 경쟁을 떨어져서 그거 간 게 절대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볼 수 있는 환자군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군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약간의 희생을, 경제적인 희생이든 내 개인 생활의 희생이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거지, 이렇게 밀려서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이 돼서 이걸 선택한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 의대 규모가 한 해에 3,000명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3,000명이 졸업하는데 2,000명을 더한다는 건 절반이 넘는 숫자를 증원하는 거야. 그러면 2,000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년 2,000을 추가하겠다는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도 되게 놀라운데,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만 2,000명을 더 뽑는 거야. 매년? 즉, 매년 5,000명씩을 뽑고, 2030년 이후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 우선은 그렇게 해보자 이런 느낌.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하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0명 나누기 5를 해서 2,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 거야. 10,000명은 어디서 나온 거야? 10,000명은 5년간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 같으니 그 추산은 5년에 걸쳐서 2,000명씩 증원을 하면 이제 숫자적으로 맞는다는 의도겠지. 그러니까 그 10,000명이 부족할 거다. 이게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 그거는 정부의 이제 입장을 이제 들여다보면 세 가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2035년도에는 우리가 사실은 15,000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5,000명은 인구가 좀 감소하거나 뭐 기술 발전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000명을 생각한다. 이게 정부의 논리인데, 놀랍게도 그 정부가 근거를 삼고 있는 세 논문의 저자들이 모두 다 내 논문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어. 그리고 그 논문들을 사실 나도 이제 그만두기 전에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잠시 일심 정지를 하고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그 논문들은 대부분 엄청난 가정을 하고 있고, 늘려도 10% 내외에 증원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그렇지만 정부는 여기 10,000명 어쨌냐? 그러니까. 나는 요하면 2,000명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얘기를 한 하고 걸로 있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숫자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 뭐 학생 수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또 하나의 이제 정부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은 국민들이 의사 증원을 원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의사 증원을 원하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반영된 거지, 당장 내 앞에 10명 데려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에 나는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심지어 어떤 학교는 건물을 지을 부지조차 사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만들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가 지금 정부 대 의사의 약간 양강구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물론 정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부도 살짝 얹어 있고, 그치. 대학들도 맞아. 대학들도 사실 요즘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학들도 돈 벌이가 요즘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자신들의 이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병원들도 사실 껴있지. 이게 병원들도 나도 그냥 단순히 의대 졸업생이 2,000명이 많아지면 의사가 2,000명이 많아졌다, 이게 이꼴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그래? 그럼 한 100명 더 뽑자 우리도. 이게 아닌 거잖아. 그치. 병원 입장에서는. 왜냐면 병원에서도 적자가 있고 어디 과가 사람이 없어. 손님이, 그러니까
환자가 별로 없어서 점점 의사를 줄여나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의대생이 늘어났다고 여기를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계속 적자인데.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하나 더 나아갔을 때 또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면 뭐 개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는 나도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쨌든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급진적이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가? 이제 2,000명을 늘리는 게 만약에 이제 2,000명을 늘려서 우리가 원하는 필수 의료, 생명을 다루는 사람 아니면 지역에 그런 사람이 간다고 하면 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000명을 늘리지만 실제로 유효한 과로 갈 애들이 얼마 없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움직임으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가져갈 그렇지. 보장이 없다 이런 그렇지. 느낌인가? 지금 현재 있는 전문의들도 사실 소아과 전문의는 엄청 많은데 소아과 진료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두고 게임 플레이어를 2,000명 늘린다 그래서 거기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렇지. 누가 더 거길 가겠냐?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인 거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들이는 돈,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사람들이 전문의 되는 데까지 10년 걸리거든.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 이 제도를 바꿀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좀 입장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은 하고 싶다 했었는데 미뤄지고 있었던 건가? 의대 증원이 실제로 회의록에 등장한 거는 12월 달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청문회 워낙 많이 했으니까 청문회 자료에 보면 거기에 참여한 의사의 그 이야기가 나와. 처음에 의대 증원을 갖고 와서 그러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봅시다 하고 나름 준비를 해갔대. 그런데 그 다음 주 가니까 그 주제가 없어져 버렸대. 그러다가 갑자기 2월 달에 이게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공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의 혹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 필수 의료 패키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만 사직하고 있는 맞아. 거는 아닌 거잖아. 맞아.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내가 3시간을 넘게 얘기해도 다 다루지 못할 만큼이고 대표적인 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건 여태까지 의료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 필수 의료로 애들이 왜 안 하는지, 왜 사람들이 다 피부 미용으로 몰리고 실제 힘든 건 안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목록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목록을 갖다 붙여놓은 거에 불과해. 그 문제를 해결할 실체적인 방법 아니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 문장만 있어.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다 떠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급여와 비급여의 분리라는 건데 요거를 쉽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면 우리나라는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 나라에서 정해준 메뉴판이 있고 그 메뉴판 안에 들어있으면 급여. 나라에서 일부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 메뉴판은 없으면 비급여라고 해. 그거는 개인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시스템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안느에게 5개의 처방을 내린다고 하자. 그 중에 3개가 메뉴판에 있고 2개가 메뉴판에 없어. 그럼 여태까지는 3개는 나라가 좀 보장해주고 그치. 2개는 안느가 보장하면 돼.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5가지를 처방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메뉴판에 없으면 안느는 5개의 비용을 다 내야 돼. 엥? 그러니까 정부가 잠시만요. 근데 지금 맞게 들은 거 맞아? 잠시만요. 제 의사는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치.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 의사들 많아진다 맞아.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치, 볼 수밖에 그치. 없는 거지. 솔직히 뭐 다 맞아, 일일이 맞아.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정부가 커버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민간 영역이 넓어지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좀 더 알고 우리가 다 같이 사회가 같이 이야기해봐야 될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는 의사이지만 사실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더 반대하는 것도 있어. 그치. 어쨌든 의사들도
환자잖아. 아프면 동시에. 나도 병원 가야 돼. 동시에 국민들도 반대하던 찬성하던 본인의 이제 사이드를 정하기 전에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되면 좋겠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유튜브에도 정리를 하고 있을 거고 글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우선은 지금 내가 국민 입장에서 조금 싫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걸 하나 들었고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국민에게도 분명히 유리하거나 조금 국민들이 좋아할 만하다 그런 것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 들을 수 있을까? 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국공립 교수들을 조금 더 늘린다라는 정책이 있어. 교수들을 늘린다? 그런 이제 국립병원 우리가 지방거점 국립병원이라고 하지. 그런 병원들에 이제 공적인 자원을 투자한다라는 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투자할 건가 아직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당장 내년에 신입생을 뽑을 건데 어떻게 이거를 가르칠, 어떻게 이 애들을 앞으로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낼 그럴 사람들은 아직 구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부가 여태까지 의료계 문제들을 나름 잘 정리한 건 맞다고 생각해. 그치. 그 사람들도 뭐 사실 바보들이 모여서 썼다기보다는 실제로 오래 지켜보고 이런 점들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적어놓은 패키지일 것 같은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또 만족하고 어쨌든 국민들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장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우선 정리를 여기까지만 해보면 의사단체 쪽에서는 2,000명의 의대 증원에는 반대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증원 자체가 싫다는 아니고 증원을 찬성을 하는 건가? 우선? 그거는 사실 입장이 굉장히 달라. 아까 그치, 말한 그치. 대로 이제 의사단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원도 있고 고용주도 있고 회사 오너도 있어.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치. 한 가지 목소리를 내긴 어렵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런 식의 증언은 옳지 않다야. 하던 안 그러니까, 하던 그래서 협의를 좀 거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 이거를 아무리 다른 말로 해도 사실 지금 현재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약간 거기서 계속 도돌이표가 도는 것 같아.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해서는 지금 의사단체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시는 편이야?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게 좀 보인다? 하지만 바꿔야 되는 거 맞다. 우리 현재 의료계 문제가 있으니 이런 스탠스야? 지금 현재 문제들을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있는 패키지는 부족하다가 맞는 것 같아. 더 다듬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목차를 좀 써놓은 정도라서 구체적이지 이게 않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방향성은 맞으나 우리가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네,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의대 정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신입생을 뽑는 모습이 내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인가? 뭐 언젠가 그거를 이 의대 정원을 정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근데 왜 의대 정원은 다른 대학교의 과들이나 아니면 다른 인재들을 융성하는 시스템과 달리 정원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사실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산업군은 되게 많아. 의사뿐만 아니라 뭐 AI 인재 부족하다, 반도체 인재 부족하다 어쩌고 하다 보면 근데 의사가 아닌 좀 다른 쪽은 부족하다고 하면은 되게 전폭적으로 과를 늘리고 막 신입생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거든. 근데 의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걸 내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야. 뭔가 지금까지 차츰차츰 서로가 합의되는 정도로 매년 어느 늘렸으면. 정도 조정을 했으면 지금과 같이 뭔가 강대강으로 부딪히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구조의 의료 체계가 있어. 왜냐하면 당연 지정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하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의 커버를 받아. 근데 외국은 공보험이 따로 있고 사보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공공의 의료가 따로 있고 민간 의료가 따로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민간 영역 말고 공공 의료로 다 간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다 건강보험이라는 제정 안에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곧 공공재인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서 이걸 규제시킨 거라고 시켜왔던 거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너무 옛날이지만 작은 의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사 수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너무 빨리 닳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의사수를 고정한 건 정부였어. 의사수를 더 늘리지 말고 여기서 고정을 해야겠다. 그거는 찾아보면 그 뭐 신문 기사도 있고 보건복지부 그치, 그치. 뭐 이런 것도 많고 많아.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의사수를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재를 쓰기 때문에 규제를 해왔던 거고 건강보험의 규모에 맞게 인원수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네. 지금도 근데 한 번에 증원을 해버리면 추후에 건강보험이랑 관련해서 맞아. 뭔가 재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비급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건강보험 있겠다. 소진을 막고자. 사실 건강보험은 증원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맞아. 이미 지금 문제가 고갈을- 큰데. 고갈을 향해 지금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긴 한데 2027년이면 고갈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 그것도 심지어 현재 의대 인원수로. 수준에서. 수의 기준이고 맞아. 2,000명이 늘어나면 더 빨리 소진될 거고 그렇지. 아마 패키지의 예상컨대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민간 자본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공공의료라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정말 그래서 이건 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구조는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의 병원비를 내주는 구조거든. 근데 아래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렇다면 막대한 세비를 투자하던지 아니면 다른 재원이 필요한 거지. 근데 세비를 늘린 선택을 안 한 거지. 지금 거기 말고도 세금 들어갈 때가 어마무시하지. 우리 저번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세금 늘어나면 정권이 바뀔 거라. 의료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나 옛날에도 그치. 많이 들었었어. 의료 민영화. 그거에 이거는 대해서 뭐 유구하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응급차만 한 번 타면 막 몇십, 몇백이 깨진다던데 우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게 기억을 하는데 뭔가 그게 그냥 뭔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어져 오는 느낌은 드네. 결국에는. 근데 뭐 사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이 고갈이 되면 그 기금이 고갈이 되면 지금의 논의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 사실 공공부조라고 하잖아. 밑에 사람들이니까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금의 형식과 비슷하게 건강보험 돈을 내면서 이제 그걸로 운영되는 게 지금 몇십 년간 했던 건데 그런 모습 자체가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번 의대 증원 이거 말고 필수의료 이거 말고 요거에 대해서는 또 각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질문도 생각해봤던 것 중에 예를 들어 응급실 의사 부족한 걸로 좀 말이 많지. 유명한데 근데 응급실에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응급실에 사람은 계속 들어오지. 계속 들어오면 그럼 의사분들도 힘들 거란 말이지. 내가 지금 의사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케어를 같이 해서 좀 덜 할 텐데 내가 혼자 환자를 엄청 여러 명을 동시에 또 볼 수 없잖아. 한 명 한 명씩 봐야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응급실에 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직 외에 다른 행동으로도 합의가 가능할지 의사들마다 또 입장이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다. 첫 번째로 사직을 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없느냐 하나랑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 우선 사직 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느냐. 나도 너무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렇지. 내가 너무 좋아하던 일이었고 사랑하던 일이었는데 그걸로 달려온 거잖아. 그걸 그치. 사실 그랬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2월 6일에 발표되자마자 차차차차차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저 정부의 정책 앞에서 사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 때 뭐 우리가 성명서도 내보고 알려도 봤어. 그런데 이슈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무력감이 컸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는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실 사직을 선택했던 것 같고 지금 다들 그만두고 나서는 뭐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해서 정말 의료인으로서 사는 친구도 있고 봉사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살고 있기는 해. 그래서 우리가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사람들은 잘 밖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어. 이거를 멈추게 할 방법 내지는 뭔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이 정말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 요 문제랑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필수 의료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할게. 응급실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소송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부터야. 응급실은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센터기도 해. 왜냐면 처음으로 환자가 방문하는 곳이고 알맞은 과로 알맞은 처치와 함께 그 환자를 분류해내는 게 응급실의 역할이야.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몇몇 곳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응급실에서 처치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 환자가 최종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런데 응급실 의사도 같이 소송에 걸려. 이거 흔한 일이지. 맞아. 이거는 뉴스 기사로 많이 봤고, 뭐 맞아. 환자 죽은 환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의사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요새 응급실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생명을 다루는 과들의 의사들이 그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다 신은 아니거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도 그치, 분명히 그치, 있더라고. 그치. 나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송으로 당하는 빈도가 점점 늘다 보니까, 그리고 전공의한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점 응급실 진료를 기피하게 되는 거지. 이거랑은 또 아예 다른 뭔가 맞아. 느낌이네. 응급실에 계신 분들은 응급의학과 보통은 응급의학과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응급의학과가 전화를 하면, 연락을 주면 해당 과의 당직이라든지 해당 과의 스텝이 내려가서 진료를 이어서 보게 되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응급실이 나에게는 그 어떤 병원보다 있어야 되는 진짜 응급한 거잖아. 내가 갑자기 뭐 차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내가 쓰러졌어. 뭐 전조 증상도 없었어. 아파서 내가 병원 가야겠다 간 것도 아니야. 갑자기 뭐 우리 가족이 쓰러지고 내가 쓰러져서 가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좀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맞아. 의료인 것 같아. 맞아, 제일 맞아. 필요하고. 근데 우선 거기서 오는 문제 해결도 좀 필요해 보이네. 얘기를 들어보니. 응급의학과 의사만 있어서 응급실 운영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는 사실 응급의학과 의사들 뭐 많이 그만두신 분들 있지만 일단 응급실은 있어. 근데 그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우리가 배후 진료라고 하지, 이어서 그 환자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왜냐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또 다른 환자를 빨리 그치, 받아야 그치, 되니까. 그치.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는 것보다도 응급의학과 이외에 배후 진료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내가 받아도 처리를 못해? 그럼 나 혼자 다 독박 쓰는 거야? 그럼 나 못 받지. 이거거든. 소송당해 막. 뭐 잘못되면 소송당하고. 그래서 이거는 응급의학실이 흔들리는 건 그냥 전조 증상일 뿐이야. 실제로는 이제 더 뒤에 중증 진료까지 아마 쓰나미가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응급실에 있다 나왔어 의사가. 그 의사에게 의대 증언해줄게. 이게 솔루션이 아닌 거네 지금.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의사들도 의료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수술을 정말 잘못했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탠다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자기만의 방식을 막 갑자기. 자기 막 해가지고 환자가 잘못됐어. 이건 벌 받아야지. 성추행 벌 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환자를 살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탓을 하면 사실 아무도 그건 나설 수가 없어. 그치, 안 하고 싶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뛰어들어야 말까인데 잘못되면은 나 독박? 이러면 사실상 좀 멘탈이 그치. 회사원들 입장에서 보고서 하나 잘못 쓰면 잘린다고 생각하면 보고서 쓰겠어? 다 미루지. 안 그치. 쓰지. 안 쓰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렇게 사직을 한 게 지금 응급실들이 환자를 못 받는 거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있지. 왜냐면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있으니까. 전공의 인력도 분명 거기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전공의가 이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10%도 안 돼. 근데 이 10% 인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진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그러니까 이 10% 인원이 얼마나 갈림을 당했을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런 걸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응급의학과에서 이런 진료가 필요해 요청을 하면 밤에 거기서 남아있던 의사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런 당직 시스템을 거의 전공의들이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제 빠진다는 건 전문의들이 모두 그 당직을 서야 되고 그 진료에 가야 되는데 전문의 인원수도 뭐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들은 자기 진료도 있고 자기 병동도 있고 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여유풀이 좀 적어지겠지. 그런 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뭔가 의사가
뭐 앞으로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의료인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나 규모나 그런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 그게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루트가 있을까 그러면? 뭐 지금 좀 의사단체 안에서 지금처럼 말고 좀 제일 의견을 많이 받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다른 솔루션, 다른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사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와버려서 뭐 사실 의미가 없어진. 뭐 이렇게 말하긴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렇다고 딱 그렇지. 말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렇지. 와버렸구나.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는 2,000명의 대규모 증원보다는 점진적인 증원 방식이 맞고 그 증원을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의사의 수는 정말 인원이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3년 내지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치, 현 의사 수도 좀 맞아. 같이 파악하고. 맞아. 근데 그 과정에 의료인들이 목소리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의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의료인들의 수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 모두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의료잖아. 지금 무슨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숨과 연결된 거다 보니 그래서 나는 의사단체에서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가 좀 나는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고령화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고령화가 되면 나는 고령화에 맞는 직군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뭐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 인구에게 필요한 비율을 늘리고 그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은 보면 한 분이 한 5-6개 병원을 다녀. 그치. 그리고 중복된 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 그래서 나는 소아과니까 사실 아기들은 먹는 양이 작아서 괜찮은데 내과 애들 보면 차트 엄청 길어. 근데 보면 다 중복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10년 뒤에나 일을 할까 말까 한 애들을 늘린다? 요거는 사실 맞진 않다고 생각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과의 인력을 뭐 효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수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수가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이견이 있어 왔잖아. 정부랑 이제 의사 단체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나? 그러니까 결국에 한 가지 주요는 이제 혹시나 처음 듣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사람만 많아져 봤자 성형외과와 뭐 피부과 의사만 많아져 인기학과가 많아질 거다. 어느 정도 좀 위험 부담을 져야 되고 좀 굉장히 힘든 과 쪽의 수가를 좀 조정을 해서 올바른 그 유인을 만들어야 된다. 너네 가라고 해봤자 사람인데 의사도 사람인데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논의가 있는가? 우선 사실 돈 얘기를 오늘 하는 게 맞을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왔어. 근데 그치,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고 일단 수가는 전부 조정된 건 아니고 올해 이제 매년마다 이제 회의를 해서 뭐 얼마 올려줄게 뭐 이런 걸 하거든. 근데 올해도 사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점 몇 프로 올랐어. 그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 거의 오른 게 아니지. 떨어진 거지. 그리고 한의 쪽은 3%를 올렸어.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뭐 근본적인 해결 정책을 된 건 아니고 뭐 이런 갈등이 길어지면서 뭐 몇몇 수가를 더 올려줄게라고 하지만 이게 임시적으로 수가를 올리는 거랑 근본적인 수가를 올리는 건 다른 얘기인데 임시적인 수가를 올리고 있고 또 나는 전부를 다 아는 의사는 아니니까 우리 소아과 안에서 얘기해보면 1년에 내가 아까 빅5라고 했잖아 1년에 우리 병원에서도 한 10건 할까 말까 한 그런 수술만 수가가 올라. 그러니까 사실 제 전반적인 수가는 개선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어. 근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수가를 원하는 만큼 올려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도 있고 또 소진되는 기간도 따져봐야 되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가. 사실 의료인이 잘했다 의료인이 못했다를 떠나서 의료인이 사실 내가 보기엔 사회적 합의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고소득 직군에서 기본적으로 너 돈 잘 벌잖아 이 논리 하나로 대부분의 이제 근거들을 다 부셔버리는데 그걸 떠나서 의료인들이
뭐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고소득 직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수가 얘기는 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수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증언만큼 수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여러 책을 의료법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러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의 수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주장들이 꽤 있어.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버텨왔다는 얘기가 참 많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공연하게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치, 그럴 것 이런 걸 같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결국엔 너네 그럴 줄 돈 알았어 때문이구나. 라고 하게 내가- 되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2월 달부터 이제 전공의들도 그렇고 의사들이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어. 왜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료계에 처음 왔고 여기 와서 보니까 보이는 문제들,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가 참 어려운 구조야. 되게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나눠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2월 달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항상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내가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도 의사 돈 잘 벌잖아. 여기서 사실 다 무력해지는구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전공의는 우리 최저시급에 계약해. 계약서 보면 최저시급이야. 근데 하루에 20시간 넘게 일해. 그러니까 사실 곱하기 하니까 돈이 많아진 거지. 물론 돈 잘 버는 의사들도 있지. 근데 필수 의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가장 격렬하게 어쩜 반항? 이란 말을 모르겠어.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수가는 우리가 75% 정도가 원가 보전율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건이 100원인데 의사들은 75원에 팔게 아까 말한 메뉴판에 써 있어. 그럼 나머지 25%는 너가 다른 걸로 알아서 벌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메뉴판 밖에 있는 치료들을 막 하려는 의사도 생기는 거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소아과가 제일 먼저 무너진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소아과는 메뉴판에 있는 게 90%가 넘거든. 우리 다 막 예방접종 이런 거 다 국가에서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아과는 개원을 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소득이 나는 과가 아니야. 그러면서 소송의 위험은 높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 소아과를 더 안 키워.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돼도 내가 갈 곳이 많지 않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양성하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연봉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생기잖아. 근데 반도체 인력은 필요한데 다 평균이야. 다 똑같아. 금액이. 그러면 더 쉬운 일을 찾는다든지 더 리스크가 적은 일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근데 나는 물론 의료인이라고 해서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안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치.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그거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뭐 명분과 사명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나는 오히려 얘기해 주신 거랑 난 좀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돈 얘기를 좀 나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알기로도 뭐 의료인이 인건비가 높잖아 라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형 병원에 갈수록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치료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보전하는 원가 보전율도 내가 알기로는 100%가 넘는 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도 다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좀 돈 잘 되는 과. 그 상황이 지금이니까 그거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우리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도 돈이잖아. 그래서 돈 얘기를 빼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난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맞아. 오늘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더 얘기하고 싶어. 이거는 저거는 이렇게 더 심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아예 모르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충 의사 쪽에서는 이런 입장, 정부 쪽에서는 이런 입장. 물론 오늘 이제 우리 약과를 모시고 의사 쪽 위주로 이제 더 얘기를 해봤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도 알기는 해야겠다. 이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마지막으로 나는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거든. 그래서 이거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어떤 막 의사의 입장을 알아달라기보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도 함께 찾아봐달라라는 걸 꼭 관심 전하고 가져달라. 싶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나도. 것 같아. 난 진짜 잘 몰랐어. 나는 부끄럽게도. 많이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많이 당사자랑 달라.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더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맞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 혹시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2편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언제 정부가 뭘 발표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또 협의가 잘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얘기가 바뀐다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준 아까 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볼게. 안녕. 안녕.